최고의 증권보수 매일경제 TV 시민 상한가 속의 또 코너죠. 신광섭의 주파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만에 찾아뵀는데 여러분들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 오늘은 좀 지수 자체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전개됐었고 네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우선주들만 또 강세, 방상주들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서 내가 뭔가 소외받고 있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신광섭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근 이틀 전에 나왔던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관련된 이 리테일 세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이제 뭐 3월, 4월이 됐을 것 같은데 이때 뭐 아실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소매 판매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으로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바로 이번 월물에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전에 코로나가 사실 일어나기 직전 보시면요. 소매 판매 지수가 어때요? 거의 뭐 횡보를 했었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17.7포인트라는 높은 수치를 얻었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업급여를 거의 20, 30% 더 줬잖아요.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기본소득을 줬기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촉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미국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보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바로 카스 운임지수라고 해서 맥주가 아니고 카스입니다. 화물 운임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아까와는 좀 정반대로 소매 판매 지수는 오히려 더 월등한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 이 도표는 보시면 약간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혹시나 좀 눈이 침침하신 분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건 조금 더 확대된 화면입니다. 최근 한 2, 3개월의 이 화물 운임 지수인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항공 그리고 뭐 선박, 철도 그러니까 뭐 운송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들에 대한 운임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서부에서 동부 넘어갈 때도 차로 한 2박 3일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지금 좌측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좀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화물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역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경제 재개를 했잖아요. 경제 재개를 했는데 화물 운임 지수가 올라가야지 공장이 가동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재개를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공장에서 지금 뉴스로 통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공장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다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유동성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으로 지수가 올라갈지 말지는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을요. 경제 지표와 연관돼서 파동까지 같이 분석해 드리면서 유동성이 가진 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역 확산 관련된 감염 추이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미국의 현재 확진자 추인데요. 그림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확진자 추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20명, 30명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죠. 뭐 50명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예. 공장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또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왜? 지금 꺾이질 않아요. 전혀 확진자가 지금 꺾이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미국만 요즘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주마다 더 거의 100% 가깝게 경제 재개를 한다면 가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질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2차 코로나 지금 유행이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는 국립안센터에서 나온 이 방역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국내 확산 모델링 관련된 2차 확산 분석 시나리오인데 이게 지금 4월 달,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사실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서 발생했었잖아요. 대구에서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역을 엄청 했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이런 뛰어난 이 보건 의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한 달 전에 이태원발 또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영남권 지방에서 특정 집단에게만 조금 유행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도권에 지금 거의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파란색이요. 7월 달에 들어가면은 하루 확진자 수가 820명까지도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발표한 국립암센터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방역을 성방을 한다면 254명이고 줄어든다면 4명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모더나나 렌데시비라든지 셀트리온에서도 코로나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가 생체에 들어오면 변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뭐 증시 전문가들, 저도 증시 전문가지만 너무나 그냥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요. 오히려 그냥 유동성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돈이 증시로밖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나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건강상의 문제든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참여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와 중간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어때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11월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지금 그 야당이죠. 공화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인데 조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을 거의 10% 간격으로 지금 뭐 가볍게 따돌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월 이게 끝났으니까 7월이죠. 그러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 5개월. 만 4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많이 발생해도 여기서 과연 공화당이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셧다운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는 정권을 연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불이 켜서 계속해서 지금 공장을 재개해야 된다. 노동자들 복귀해라.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부양책 쓰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셧다운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거나 경제 재개가 됐을 때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잠깐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번 들어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계속해서 엑시트가 나가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지금 1,200원을 깨졌다가 지금 1,210원대까지 다시 왔는데 지금 뭐예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고비가 이번 주 주말이나 차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국지적인 도발 정도 그리고 아마 미사일 좀 도발 가능성들 지역 그 국제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가 지금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이요. 코스닥 얼마 전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닥도 지금 계속 좀 엑시트가 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변동성 장세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전문을 보니까요. 결국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추가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는 거를 모두 박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남은 카드를 이제 쥐고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파월 연준에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어떤 연관고리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대선 때문에 경제 재개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미국인들이 좋은 이런 또 뭐 월급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줘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선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2차 셧다운이 시행되지 않고 그냥 확진자 늘어나서 방치하면서 그저 대선에만 몰두할 때.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런 가능성들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마이너스 금리를 들어가든지 금융 규제 완화법을 고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TV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100% 증시에 온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부동산 자금이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강경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자금이 더욱더 쏠려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증시에만 갈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펀드에만 들어갈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채권 아실 거예요. 3년 국고채, 10년 국고채. 지금 국채가요. 할인 이자율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한 대략적으로 한 20-30%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오늘 좀 큰 폭으로 낮아졌거든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12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시에 들어갈 돈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증시가 빠질 텐데 부동산 자금, 부동산은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 여유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시로 투입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으로 투자했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만기 채권, 국고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런 증시, 우리 지수로 100%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맹신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유동성 너무 믿지 마세요. 유동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앞서 우리가 특이점 말씀드릴 때도 지금 보시면요. 비건전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남양유업 우선주, 넥센 우선주, 하나 우선주, SK증권 우선주가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사를 봤을 때 작년 4월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기 전에 이런 우선주들 장세가요. 일주일 정도 갔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돼요. 과거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선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차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동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 주파수를 통해서 파동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선을 그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조금씩은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대략 맞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료방송 들어오셔서 이거 뭐냐,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잘 맞추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관련된 사항에서 오늘 조금 세밀하게 오늘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연계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이 S&P 500은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빠질 것으로 봐요. 빠지는데 S&P가 한 3,050 정도? 여기에서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고 나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는 그림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음이나 이틀 뒤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도 미국 S&P 지수 따라가잖아요. 이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었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종목도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 대략 한 2110 정도 되네요. 여기를 한번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파동상 전개가 돼야지만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때 조정 나올 때 있죠.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 빠질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상승을 보자. 근데 상승이 본데 저는 이게 마지막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긴 하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광섭의 주파수는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신광섭 주파수 검색하시면 관련된 자세한 일러스트 파동 분석과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또 무료 방송 녹화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섭의 주파수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